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핵심 언어 4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왜 보통 그냥 말을 원래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굉장히 어떤 말을 할까? 막 단어를 고르거나, 막 문장을 미리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해서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게 늘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하게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일로 설득을 하거나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쳐 있거나 좌절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거나 어떤 이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때는 어떤 말을 써야지 효과가 있을까?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인데요.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말 중에 가장 첫 번째,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 자주 하세요? 난 너를 믿어. 이런 말 좋은 줄 알면서도 사실 막 그냥 막 오글오글 막 손발이 오글거려서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만큼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언어는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시키면서도 굉장히 디테일이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최 과장이 이거 최 과장이 좀 챙겨보지. 내가 최 과장이 해야지 내가 마음을 놓지. 딴 사람이 하면 내가 일일이 다시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뭐 시간이 그냥 중복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최 과장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그 직장 상사가 굉장히 나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대놓고 이 일 참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것보다, 당신을 내가 믿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뜻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거래처 미팅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미팅을 해야 되는데 박대리가 이제 가서 이제 계약 설득시켜갖고 계약을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만 믿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준비 잘해서 미팅 잘해요. 이렇게 하면 뭐 일일이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 어떻게 준비가 됐어?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그게 아무 데서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김대리를 싫어하는 걸, 이제 팀장이 김대리 싫어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김대리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김대리 나 너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를 향해서 이제 내 마음이 열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야지 그 다음부터 무슨 뭐 진심으로 어떤 믿는다라는 얘기, 정말 믿으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 친구를 어떻게 이용해 보겠어 라는 식으로 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고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심이래야 통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뭐 동료나 직원 이제 뭐 이런데 계속 거슬리고 껄끄럽긴 한데 일단 안고 가야 되는 같은 조직이니까 그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쳐내버려 두면 계속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그럼 뭔가 일을 이제 단독으로 이제 맡겨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굉장히 큰 일이거나 부담스러운 일 말고 작은 일, 작은 걸로 그래서 해내면 칭찬해 주는 거죠. 이거 잘했어 이렇게 하고 이거 굉장히 뭐 빨리 완성도가 높다. 라고 이렇게 이제 몇 번 작은 어떤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걸로 해서 일단 신뢰감을 약간 이제 형성을 해 놓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이 된 다음에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지금 믿고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라고 얘기해 주면 그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질 수 있고 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후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탁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선배를 공략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나를 좋아하게끔 하는 방법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요청하고 뭔가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이제 봐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한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착각이 정말로 실제로 이제 좋은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선배님 제가 이제 그 PPT 만드는데 선배님이 이렇게 한번 훑어봐 주셔야 제가 마음이 놓여요.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거. 제가 이제 선배님에 대해서 그 PPT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고라는 거를 내 신뢰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선배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저 사람 믿고 있는 거 저 사람 안 그래도 알아 라고 해서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로 먼저 표현을 해야 신뢰감이 더욱더 돈독해진다 라는 부분을 이제 아시고 내가 당신 믿고 있어 라는 얘기는 내가 진짜 그의 마음을 흔들고 싶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당신이 최고야. 이건 얘기예요. 네가 최고야. 이거. 말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죠. 사실 이런 말은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 자식들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이런 말. 그럼 지금 네가 최고야 이런 말 막 쓰죠. 막 그 누군가 뭘 잘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엄지 이렇게 탁 지키고 최고야 막 이러는 거. 막 감탄하면서 진짜 최고다 막 이런 거. 이렇게 엄지를 들어 올려서 그 사람을 향해서 최고라고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도 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제 막 이제 음식 먹으면서 만든 그 누군가 뭐 엄마든지 뭐 아빠든지 남편이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아니면 동료든지 간에 음식 막 먹으면서 만든 사람한테 진짜 맛있어 최고야 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찬사인 거죠. 그 리포트 같은 거 보면서도 최고네 다른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최고네 라고 하면 뭐 더 이상 뭐 다른 말은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거 보고 탁 나오면서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김 과장 최고야. 최고야. 잘했어. 아주 끝내주는데 게임 끝났어. 완전히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그 사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응원하고 싶으면 써서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이제 남발에도 문제겠지만 자주 쓰면 효과가 좋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남편, 그다음에 아내 서로한테 이제 남편한테 우리 남편 최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으세요? 아내를 보고도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이 당신이 말이야 진짜 최고야 이렇게 하는 남편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배우자한테도 이제 한번 실험 삼아 속는 셈 치고 이렇게 써보시고요. 부모님한테도 엄마 아버지 최고야 건강하시고 멋있어 막 이런 거. 저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제 산에 갈 때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걸어가시면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와 아버지 뒤태는 정말 청년 같다 막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최고다 진짜 막 이러고 엄마는 뒷모습만 보면 누가 30대인 줄 알겠어 막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걸음걸이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라는 그런 말은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런 최고의 칭찬입니다. 세 번째 괜찮아 이런 표현인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불안하던 마음이 평화로워진 어떤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괜찮다고 얘기했을 때? 그 직장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이제 완전 깨진 거예요. 윗사람한테. 그렇게 깨져가지고 이제 나 완전 찍힌 거지. 나 정말 이거 회사 그만둬야 되나? 이 정도로 막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오고 있을 때 그때 막 바로 이제 쫓아가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타이밍이 안 좋은 거고 충분히 속상해할 시간을 일단 먼저 주세요. 동료가 만약에 그렇거나 후배가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속상해할 시간을 주고 그냥 망신당하고 창피하고 막 이래서 막 속이 불불 하는데 다 속상해한 나중에 이제 퇴근할 때 가서 우리 차 한잔 할까? 저녁 먹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가서야 다 너무 나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이래서 막 다 지칠 때 너덜너덜하게 지친 상황에서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팀장한테 깨졌다 그러면 그 팀장이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성격이 아니야. 지금 좀 다 잊어버리고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뭐 스포츠 뉴스 이런 거 보고 있을걸? 그리고 꼭 당신이 그렇게 막 잘못해서 야단친 게 아니라 그 직급에서 한 번쯤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혹독하게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다시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오바해서 한 걸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그런가?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이 놓이죠. 괜찮아란 말도 남을 타이밍을 잘 맞춰서 괜찮아라고 얘기해 줬을 때 참 약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의 마음이 이제 탁 이제 열리고 마음을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은가 보다.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사람을 위로하는 말 중에 괜찮다는 말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쓰시나요?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 재직할 때 20년 전도 넘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과장인지 대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됐을 때
대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팀장을 모시고 거래처 사장하고 셋이서 미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거래처 사장이 이제 저를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리라고 치자고요. 유대리 어떻게 더 이상 여기서 잘해요? 뭐 더 이상 잘할 수 없어요.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거래처 사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막 팀장이 막 그냥 멋쩍게 웃고 저도 막 멋쩍게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는 나요. 그 기억이. 왜 기억이 나겠어요? 그 얘기가 제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어. 어떻게 더 이상 잘해? 아주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때 막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 잘하고 있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한테 이렇게 왜 자동차 우리 이제 그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한테 완전히 그냥 에너지를 콸콸 쏟아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그래서 물론 진심이라야 되는 거죠. 진심.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거는 상대가 다 알고 정말 진심으로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구한테라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충분히 저 사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초등학생이건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건 아니면 이미 성인이 돼서 회사를 다니고 있건 간에 우리 아들은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딸은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또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기운이 빠져있는 친구들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지금 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잠깐 이제 그런 위기 넘어가는 거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참 좋죠. 그래,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나 잘하고 있나 봐 이러면서 나태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분이 좋아서 뭘 그래 더욱더 잘해보자 라는 어떤 이제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묘한 거고요. 그런 묘한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는 진심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지금 4가지 말들을 표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요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핵심 언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의 마음을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흔드셔서 좋은 인간관계, 풍요로운 인간관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